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깜짝 발표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채널에서는 보고 지나친 내용들도 저는 꼼꼼하게 한번 최대한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전 프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곡선 위주의 아주 부드러운 디자인이고요.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죠. 눈이 뚫려 있고 눈이 반투명으로 이제 시스루가 되고, 자, 이게 앱스토어도 보이네요. 여기 앱스토어가 보여서 이 자체 OS, 비전 프로 OS를 가지고 일반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앱들은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동자 위치를 추적해서 이제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아이콘을 선택할 때 특이한 점이 이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여기 기기 아랫부분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 사용자의 그 손동작을 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편한 점이 뭐냐면 손을 들지 않고도 테이블이나 무릎에 올려놓은 손 동작만으로도 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방금 보시면 화면이 반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의 투명도 자체를 단지 밝기로 조절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들어갈지,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제 암막처럼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투명도가 조절돼서 눈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액정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예전에 뒤에 라이트 패널을 없애고 그냥 겉에 액정 디스플레이 부분만 해가지고 추가시켜주는 그런 하드웨어 장치인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기술이죠. 그래서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적인 투명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컨텐츠가 뒤에 현실 사물과 겹쳐서 보이지 않게끔 확실히 차폐를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크기의 영화가 보여진다고 하면 요 정도 크기의 안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현실 세계와 메인 컨텐츠의 그거를 확실히 구분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애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보시면 주변의 밝기가 조절이 되고 있고요. 네, 다시 밝아지죠. 외부 공간, 현실 공간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게 투명도가 높아져야겠죠. 네, 투명도가 높아져서 이 눈이 상대의 눈과 마주칠 수 있도록 이제 밝기가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이제 격리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이 된다는, VR처럼 완전히 차폐되기도 하고 AR처럼 시스루도 되는, 액티브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또 주위 안막이 좀 쳐졌죠. 그래서 몰입도를 높여주고, 이 안막의 범위가 부분 안막이 되는지 약간 이런 게 가장 궁금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존 AR, VR에서 충분히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별로 신기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사용 시나리오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 자체를 바로바로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생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거 마치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화면입니다. 기기를 차고 명상을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이질감이 크죠. 영화를 보는 장면인데, 네, 여기서도 직접 언급하다시피 주변 밝기 조절을 하고 있고, 화면을 키울 수 있다. 이거 너무 흔해 빠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꼭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플스5랑 연결이 되는 건가? 그래서 플스5 컴퓨팅이랑 이제 디스플레이 출력을 비전 프로로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조이스틱만 비전 프로에 연결할 수 있다, 약간 요런 거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웹 서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말고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제 여러 탭을 한 번에 띄워서 자유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앱들과도 연동이 잘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비전 프로 안에 있는 앱들 간에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맥북 에어나 아이폰의 앱들과 바로바로 연동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가상의 아바타 같은 거를 얼굴 스캔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부분도 나옵니다. 자, 이게 맥북이랑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제 맥북에 있는 화면을 이제 확장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이제 키워서 쓸 수 있다. 이제 맥북은 그대로 이제 화면만 꺼지고 이제 켜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키보드를 쓴다든지 트랙패드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컨트롤 할 수 있다. 요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조그 셔틀을 돌려가지고 이게 주변에 그 외부 환경을 차단시키는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애플이 어느 정도로 AR의 장점과 VR의 장점을 섞어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아주 빠르게 사용자의 반응에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고, 특히 가상에서는 그 몰입도를 얼마나 높일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설명이 잠깐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카메라와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주는 액세서리들이 있고요. 사용자 핏에 맞게끔 따로 탈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겠습니다. 자, 통기성과 뭐 쿠셔닝이 좋다. 근데 또 문제가 이게 배터리 부분인데, 배터리가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 배터리를 이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걱정되는 게, 애플은 또 굉장히 장사치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배터리를 애플 전용으로만 해줄 것인지, 기존에 우리가 들고 다니던 보조 배터리도 연결이 가능하게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플의 지금까지의 그런 경영을 보면 외부 배터리는 호환 안 해주고 애플 비전 전용 배터리만 호환해 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배터리를 기기와 분리시켜서 따로 이게 들고 다닌다 라는 것 자체가 애플과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사실 지금 애플이 헤드마운트 기기를 지금 출시했다라는 게 하드웨어 기술적으로, 특히 배터리 기술적으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기기를 얼굴에 찬다는 것 자체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가방에 넣고 다닐 때 휴대성 문제도 있고요. 애플이 조금 조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얼굴을 스캔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아바타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이나 화상통화를 할 때 내 진짜 얼굴 대신에 내 표정을 이제 따라 모사해주고 눈 깜빡임을 인식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계속 궁금했던 게, 한 층에 이 액정 디스플레이, 안막을 담당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러 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실제 디스플레이, 메인 컨텐츠들이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투명 OLED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높게끔 아주 고화질을 제공한다는 점, 한쪽 디스플레이당 4K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뛰어난 오디오 시스템, 공감각을 제공해주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고, 지금 사용자 주변의 공간을 인식해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칩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M2는 기존에 있었던 칩이고, 이거는 이제 R1이라는 새로 개발된 칩인데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딜레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멀미들이 줄어든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용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뭔가 와닿지가 않는 모습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의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기존의 메타버스와 같은 컨텐츠 중심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AR, VR 또는 XR, MR과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기기와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영상 시작과 끝에
스페이셜 컴퓨터라고 공간 컴퓨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팅 경험을 확장시키는 역할이다 라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500달러라는 비싼 금액이지만 다른 회사도 아니고 애플이니까 확보된 고객들이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무실, 카페, 도서관 같은 데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추가로 뭔가 허세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다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봤을 때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헤드마운트 기기의 근본적인 불편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굴에 써서 무겁고 화장한 여성들에게는 특히 매우 이제 불쾌한 거고요. 화장이 지워지니까. 그리고 실제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고통, 얼굴을 짓누르는, 그리고 또 눈 시야를 가리는 이런 것들 고통에 비해서 효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신기함은 잠깐, 유용함은 영원하다라는 평소 생각을 충족시키기에는 애플 비전 프로는 신기함 대비 유용함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기술, 배터리 기술이나 이제 컴퓨팅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착용하는데 이질감이 좀 적은 그런 기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